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날 회사 로비에서 쓰러진 노인을 부축한 게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괜한 오지랖이라 말했죠.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이 직원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노인이 우리 회사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날 무시하던 사람들 앞에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진심이 없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진심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순간에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진심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이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동적인 흑수저 직원의 인생 역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알람 소리가 울리자 한지은은 좁은 원룸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벽걸이 전기장판에 미지근한 열이 가셨고 창문 틈으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죠. 그녀는 책상 위에 펼쳐둔 면접 자료를 마지막으로 훑어봅니다. 형광펜 자국 사이사이엔 어제 새벽까지 붙잡았던 문장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은은 얇은 정장을 꺼내 다리를 펴고 구두의 흠집을 손가락으로 눌러 정리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선명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가요. 그녀가 조용히 입모양만 만들어 속삭였죠. 원룸 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갈 때 휴대폰 잠고 알림이 떴습니다. 잔액은 빠듯했지만 지은의 발걸음은 경쾌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노트를 무릎에 올려두고 예상 질문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칸마다 퍼지는 출근 인파의 한숨 사이로 그녀의 손끝이 또박또박 움직였어요. 면접장에 도착하자 대기실 공기는 향수와 고급 원단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해외 유학 경험을 적은 이력서가 스쳐 지나가고 명품 시계가 반짝였죠. 지은은 자신의 서류철을 꼭 끌어안고 의자 끝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지만 호흡을 길게 내쉬었어요. 면접 순서가 다가오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괜찮아요. 준비한 만큼만 하면 돼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짧게 말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면접장의 조명은 차갑고 매끄럽게 빛났습니다. 면접관의 질문은 간결했고 시선은 무심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고 했죠. 왜 우리 회사여야 합니까? 지은은 허리를 펴고 준비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저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도록 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기 프로젝트에 강합니다. 말끝이 떨리지 않도록 또박또박 이어갔어요. 몇몇 면접관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화려한 스펙 대신 축적된 시간과 습관을 근거로 답하는 태도가 눈에 걸린 듯 했죠. 면접은 길지 않았고 마지막 인사에서 그녀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자신의 발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대기실을 나와 차가운 복도를 지나며 지은은 작게 숨을 내쉬었죠. 며칠 뒤 합격 문자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최종 합격이라는 5글자를 그녀는 몇 번이고 확인했죠. 원룸의 침대가 삐걱 소리를 냈고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웃었습니다. 해냈어요. 그 한마디가 방안 공기를 환하게 바꿨습니다. 첫 출근 날 H그룹 본사 로비는 유리벽과 금속 프레임이 쨍하게 반짝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향기로운 공기가 교체되듯 흘렀죠. 보안 게이트 앞에 선 지은은 임시 출입증을 목에 걸었습니다. 광택이 난 바닥에 자신의 구두가 작게 비쳤고 어깨가 한치 올라갔습니다. 오늘부터는 배우면서 갚아가면 돼요. 그녀의 몸이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작은 전자음이 찰칵하고 울렸습니다. 마케팅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밝은색 원목 책상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어요. 동기 입사자들이 모여 자기소개를 나눴고 몇몇은 해외 대학 이야기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서연은 반듯한 재킷에 얇은 진주 목걸이를 드러내며 지은을 훑어보았죠. 지방대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그래도 열정은 대단하시다. 말끝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지은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울 게 많아서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자리엔 오래된 노트북과 메모장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점심시간 동기들이 팀장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 예약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은 도시락을 꺼내 창가 쪽 빈 테이블에 조용히 앉았죠. 오후 업무가 시작되자 팀의 공용 메신저에 업무 지시가 올라왔습니다. 브랜드 리서치, 보조, 경쟁사 사례, 정리, 회의 자료 폴더 정돈 같은 일이었죠. 지은은 우선순위를 정해 손에 잡히는 순서대로 처리했습니다. 파일 네이밍을 통일하고 오래된 레퍼런스에서 최신 버전을 골라 표기했어요. 작은 일이라도 정확히 해두면 다음 단계가 빨라진다고 배웠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사무실의 대화는 개인 약속으로 옮겨갔죠. 지은은 자리에 남아 내일 회의 안건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줄어들고 청소기가 복도에서 드문드문 소리를 냈어요. 창밖으로 도로에 빨간 브레이크 등이 늘어섰고 그녀의 눈동자에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손목 시계를 보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로비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냉기가 스며들며 하루의 끝이 분명해졌죠. 그때 안내데스크 근처에서 누군가 휘청이며 주저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향했어요.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잠깐 머뭇하다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고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손을 잠깐만 잡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노인의 호흡이 가빠 보였고 얼굴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은 주변 직원에게 침착하게 말했죠. 119 먼저 연락해 주세요. 그녀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노인의 이마와 목덜미를 닦아주었습니다. 목깃을 조금 풀어 숨쉬기 편하게 하고 다리를 약간 올려 순환을 도왔죠. 노인의 귓가로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구급 상황을 접수하는 동안 몇몇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퇴근길에 괜히 엮이면 피곤한데 그 말은 공기 중에 잠깐 떠다니다 사라졌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지 않았고 시선은 오로지 노인의 호흡에 맞춰졌어요. 곧 보안 요원이 와서 상황을 확인했고 그녀의 조치를 따라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다가오며 유리벽을 타고 얇게 떨렸습니다. 지은은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노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해 노인을 들것에 옮겨 실었습니다. 구급대원은 간단한 상태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신속하게 잘하셨어요. 지은은 짧게 다행이네요 라고 답하며 숨을 고르았습니다. 노인은 실려가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네. 그 두 글자가 그녀의 귓속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사태가 정리되자 로비의 소음은 다시 평소의 톤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걸음을 옮겼고 유리문 밖에는 야경이 퍼졌죠. 지은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손수건을 주워 조심스레 접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팀 단체 채팅방엔 개인 판단으로 응급 상황에 개입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이라는 안내 공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문장이 딱딱했고 문장 끝에는 마침표가 무겁게 찍혀 있었죠. 지은은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끕니다. 그녀는 오늘 한 일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알 수 없는 피곤함이 밀려왔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도시의 조명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고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죠. 내일도 할 수 있어요. 지은은 짧게 중얼거리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출근 첫 주가 지나자 한지은의 하루는 반복된 업무와 묵묵한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케팅팀의 아침 회의는 늘 빠듯한 공기 속에서 시작됐죠. 프로젝터 불빛 아래 팀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 분기 시장조사 자료 누가 정리했죠? 지은은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팀장은 보고서를 한 장 훑어보더니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형식이 익숙하지 않네요. 서연 씨가 기준에 맞게 다시 손봐주세요. 회의실 안에 얇은 웃음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지은을 흘끗 보며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런 거죠. 라고 말했죠. 그 말은 위로보단 자랑처럼 들렸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은 동기들과 함께 회사 맞은편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외제차, 여행, 부모의 사업 이야기로 수다를 이어갔죠. 지은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반찬통 뚜껑을 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맞은편 창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작은 점 하나처럼 작고 조용했습니다. 지은 씨, 같이 가지 그래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절약 중이라. 그래요? 전 엄마가 카드 줘서 편하긴 하죠. 그 말에 옆자리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지은은 젓가락을 멈추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업무는 늘 긴장감 속에 흘렀습니다. 팀장은 서연에게는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을 맡겼지만 지은에게는 단순 자료 취합을 지시했습니다. 지은 씨, 경쟁사 자료 표로 정리해요. 오늘 안에. 네, 팀장님. 지은은 엑셀 파일을 열고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숫자 하나, 문장 하나를 확인하며 시간을 잊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의 불빛에 그녀의 얼굴은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방을 메었죠. 지은 씨,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요. 월급은 똑같으니까.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엔 우월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이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는 그녀 혼자 남았습니다. 복도 끝 형광등이 깜빡이고 청소기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죠. 지은은 내일 있을 내부 보고 자료를 수정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파일 이름을 파이널이라 저장했지만 다시 열어 확인했습니다. 이 작은 성실함이라도 그녀를 증명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벽시계가 11시를 가리킬 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와 바닥이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지은은 모니터를 끄고 가방을 메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녀의 발소리가 정적 속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퇴근 후 원룸에 돌아온 지은은 조용히 샤워를 마치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엔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고 벽엔 면접 때 썼던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지은은 펜을 들어 메모를 적었습니다. 내일은 한 문장이라도 내 의견을 말하자. 그녀는 노트를 덮고 불을 끄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람소리가 창문을 스쳤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으며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끝났지만 변화를 향한 첫걸음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오전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회사의 유리벽을 따라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죠. 직원들은 회의 때문에 분주히 움직였고 지은도 우산을 털며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앞 매트 위엔 젖은 신발 자국이 엉켜 있었고 공기에는 비와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다 옆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란 듯 바라보다 서로의 눈치를 보며 지나쳤죠. 지은은 망설임 없이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숨이 가쁘신가요? 그녀의 손끝이 노인의 손등에 닿자 차가운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떨리며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괜찮네, 잠깐 어지러워서. 지은은 그 말에도 안심하지 않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근처에서 직원 2명이 수군거렸죠. 퇴근길에 괜히 엮이면 귀찮은데. 그냥 놔둬, 보안팀 부르면 되잖아. 그 말이 들려왔지만 지은은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노인의 이마를 닦고 목깃을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저 혼자 감당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비가 들이치는 문가 쪽에서 보안 요원이 뛰어왔습니다. 지은은 그에게 노인의 상태를 설명하며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곧 구급차 옵니다. 그제서야 지은은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잔주름 사이로 단정한 눈썹, 오래된 시계, 그리고 왼손에 새겨진 상처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아주 약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지은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지은이에요. 노인의 눈가가 살짝 젖었고 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지은 양. 잠시 후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은 멀찍이서 구경만 하며 또 일 커지겠네라고 중얼거렸죠. 지은은 노인을 들것에 올리는 걸 도우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정장 소매는 젖어 있었고 손목시계엔 빗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노인이 구급차에 실리며 다시 한번 눈을 떴습니다. 괜찮네 덕분에. 그의 말은 사라지는 엔진 소리에 묻혔지만 지은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구급차가 떠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건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수건을 챙기며 조용히 중얼거렸죠. 다행이에요. 오후 늦게 회사 내부 메신저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사내 로비 응급 상황 관련 직원의 임해 개입 금지. 문장은 딱딱했고 끝에는 굵은 느낌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역시 괜히 나섰네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회사 이미지 생각 좀 하지 그랬어.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젖은 손수건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비가 그친 뒤 로비의 유리벽은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노인의 체온이 남아 있었고 그 온기가 마음속 깊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회사 전체 메일함에 공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금주 월요일 회장 특별 공지 및 전사 미팅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웅성거렸고 사무실 분위기는 긴장과 호기심으로 뒤섞였죠. 회장님 직접 오신대?
요즘 건강 안 좋으시다던데. 소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지은은 조용히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여전히 며칠 전 쓰러졌던 노인의 얼굴이 남아 있었어요. 잘 회복하셨을까? 그날의 비, 차가운 바닥, 떨리던 손끝이 순간순간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가슴속 어딘가가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책상 위를 정리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임직원들이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는 H그룹 로고와 함께 회장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한태준 회장, 긴급 메시지 전달. 모두의 시선이 정면으로 쏠렸습니다. 잠시 후 휠체어에 탄 노인이 천천히 단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로비에서 자신이 부축했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놀란 숨소리가 퍼졌죠. 저분이 회장님이라고? 그럼 로비에서 쓰러진 분이. 한태준 회장은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며칠 전 본사 로비에서 내가 쓰러졌었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만이 나를 도왔다네. 조용하던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그 직원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걸세. 그의 시선이 객석을 훑다가 멈췄습니다. 한지은 씨, 앞으로 나와요. 모두의 고개가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멈칫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심장이 뛰었지만 그녀는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단상 아래에 서자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지은 양.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있어. 그는 직접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가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흘렀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별일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했죠. 회장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별일이라니 젊은이가 타인을 돕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오. 그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이 회사는 기술과 숫자만으로 크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성장하지요. 그 말에 사무실 곳곳에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은 씨 같은 직원이 진짜 회사의 얼굴이라 생각하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앞으로 전략기획본부 프로젝트에 함께해 보시오. 지은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수 소리 속에서 지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믿기지 않는 장면이 스쳐갔죠. 서연의 표정은 완전히 굳었고 팀장은 연신 손뼉을 쳤습니다. 우리 팀에서 이런 일이 라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은은 단상에서 내려와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그녀는 손바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손이 닿았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서서히 퍼져나가며 마음 깊은 곳을 데웠죠. 그녀는 처음으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하는구나. 회의가 끝난 뒤 동기들이 하나둘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몰랐어. 로비에서 그랬던 게 그분이었구나. 말들은 축하 같았지만 눈빛에는 당혹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지은을 스쳐 지나갔죠. 지은은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창문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회장의 비서가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도윤 이사님이 잠시 뵙자고 합니다. 그 순간 지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회장의 비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깔끔한 유리창 너머로 도시 전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회장의 막내 아들, 전략기획본부 이사 한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단정한 슈트를 입고 서류를 넘기고 있었죠. 지은이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들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한지은 씨죠? 아버지께 얘기 들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윤은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이번 신규 브랜드 런칭 프로젝트 마케팅 쪽 실무 총괄이에요. 직접 맡아보세요. 지은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제가요? 아버지의 특별 지시라 들었습니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도윤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지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기회를 주신 만큼 실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바로 회의 들어가죠.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 분명 가시돋친 말이 돌아올 게 뻔했죠. 다음 날 첫 회의, 긴 테이블 위엔 팀원들의 노트북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지은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열어 시장 분석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연령대별 구매 동선과 브랜드 충성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별화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말을 잇는 동안 몇몇은 시선을 주고받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묵묵히 자료를 훑으며 손가락으로 몇 줄을 짚었습니다. 여기 타깃군 재정에 좋습니다. 접근 방식이 신선하네요.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죠.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준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지은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을 지켰습니다. 기획안 수정, 피드백 반영, 시뮬레이션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도윤은 종종 늦게까지 남아 그녀를 도왔습니다. 이 부분은 좋네요. 그런데 여기에 감정적 메시지를 조금 넣으면 어때요? 네,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로. 그들의 대화는 짧지만 진심이 오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시선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도윤의 손이 잠시 멈췄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프로젝트 중간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지은 씨의 제안 덕분에 광고 반응률이 2배 상승했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지만 서연은 차갑게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서연이 다가와 낮게 속삭였죠. 운이 좋네. 회장님이 챙겨주니까. 지은은 미소로 답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노력이에요. 그 말은 소리로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단단히 울렸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사무실 불을 끄며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발표 같이 준비하죠. 회장님 앞이라 부담될 텐데.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메꾸겠습니다. 지은 씨는 부족하지 않아요. 진심이 있으니까. 그 한마디에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밤하늘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유리창에 나란히 비쳤습니다. 서류 더미 사이로 새로운 감정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인연은 이제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게 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발표가 끝난 지 일주일 사내 게시판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흑수저 출신이라더라.
부모님이 작은 분식집 하신다던데? 익명의 글들이 올라왔고 곧 팀 단체 채팅방에도 스크린샷이 돌았습니다. 지은은 회의실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모니터 속 글귀가 불길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로비 사건 덕분에 회장 눈에 든 여직원, 정체는 가난한 지방대생. 서연의 이름은 없었지만 문체와 어조는 익숙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고 누군가는 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죠?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게시판 화면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 글 올린 사람 추적하세요. 팀원들이 술렁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은 그냥 사실을 말한 거잖아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 말에 도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사실? 당신은 진심이 뭔지 알아요?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전 괜찮아요. 괜찮을 일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지은을 회사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 회장 아들입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말 안 한 건 당신을 시험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이름 때문에 당신이 부담스러워질까봐. 그의 말에 지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 사이로 번졌습니다. 그래도 제 눈에는 그냥 도윤 씨예요. 그녀의 말에 도윤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음악이 흐르고 도윤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가 시켜서 지켜봤어요.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죠.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을 보고 배우게 됐어요. 저요? 가진 게 없어도 당당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더 대단하죠.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직 반지는 아니에요. 그냥 약속이에요. 열린 상자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빛이 반사되어 그녀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지은은 손을 내밀었다가 멈췄습니다. 이래도 괜찮을까요? 당신 아버님은?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의 말에 지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목걸이를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그럼 저도 약속할게요. 진심으로 함께하겠다고. 그날 밤 사무실엔 두 사람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축하했고 누군가는 험담을 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니터 속 프로젝트 실적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죠.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팀장에게 자진해서 다른 부서 이동을 신청했습니다. 이제 제 자리 찾을게요. 그 말에는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회사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은의 자리 위에는 진심은 결국 빛난다는 문구가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하늘은 맑고 공기는 차분했습니다. H그룹 본사 정원은 흰색 천과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초대받은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휴대폰과 카메라가 들려 있었죠. 저 여직원이 그 한지은 씨라던데. 로비에서 회장님 구했다잖아. 속삭임이 들렸지만 모두의 시선엔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장 입구 한지은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지은 양, 준비됐나? 회장이 다가와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네. 그대의 진심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지. 그 말에 지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식장 안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턱시도를 입고 단상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입꼬리가 부드럽게 올라갔습니다. 회장은 지은의 손을 도윤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켜줘야 한다. 누구보다 값진 사람이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평생 지킬 겁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객석에 앉은 직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은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질투와 오만으로 뒤섞였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구나. 서연은 눈시울을 훔치며 작게 웃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팀장은 다가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은 씨 아니, 이제 한도윤 부인님, 축하합니다. 지은은 겸손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지은 씨로 불러주세요. 플래시가 터지고 꽃잎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도 가장 빛나는 날이네. 그 말에 도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지은 씨 덕분입니다. 지은은 손을 맞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카메라 셔터음이 연달아 터지며 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두 사람을 향했고 공기에는 평화로운 온기가 퍼졌습니다. 그날 지은은 자신이 더 이상 흙수저가 아니라는 사실보다 진심이 통하는 세상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객들이 떠난 후 회장은 단상 위에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그대들의 시대네. 내가 처음 회사를 세울 때 그랬던 것처럼 마음으로 이끌게. 그의 눈빛엔 긴 세월의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사람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방향을 보자.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고 식장의 불빛은 천천히 낮아졌습니다. 그날의 결혼식은 화려함보다 따뜻함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H그룹 본사 20층 사회공헌실 문 앞에는 한지은 이사라는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지만 여전히 첫 출근 날의 설렘이 남아 있었죠. 책상 위엔 장학재단 후원 신청서가 니틀리 쌓여 있었고 그 가운데엔 청년희망펀드 흑수저 장학생 모집이라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받은 걸 돌려줄 차례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단했습니다. 곧 회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이 잠깐 뵙자고 하십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은퇴 후에도 종종 회사를 찾는 한태준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 이사, 수고 많네. 회장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좋네. 자네가 있어서 마음이 놓여. 그의 시선엔 딸을 보는 듯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도 곧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여전히 단정했고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셋이 점심을 함께하지. 회장의 제안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가족이라는 단어보다 깊은 신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후 지은은 사무실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사회공헌부 주최 청년 멘토링 강연 요청. 그녀는 승인 버튼을 누르고 강연 제목을 직접 입력했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한다. 모니터 속 그 문장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퇴근하며 회사 로비를 지나쳤습니다. 예전과 달리 로비는 조용했고 한쪽 벽면에는 새로운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매 순간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는 한 여직원의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물이었습니다. 그 앞에 서자 그녀의 가슴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그날의 냄새, 빗소리, 그리고 떨리던 손끝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전히 그날 생각나요?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모든 게 그날부터 시작됐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도 없었을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동시에 조형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빛이 유리벽을 타고 들어와 로비 전체를 환히 비추었습니다. 지은의 눈동자에 그 빛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멀어지며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사람은 가진 걸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죠. 회사 로고 아래로 H그룹 사회공헌재단 진심의 길이라는 문구가 떠오릅니다. 이어지는 장면, 지은이 청년 강연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시작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카메라는 천천히 위로 올라갑니다. 건물 외벽의 유리창에 하늘이 비칩니다. 그 속에서 첫날 회사 로비를 뛰어가던 젊은 지은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마지막 내레이션. 진심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순간에 세상을 바꿉니다.